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권고사직 후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한강으로 투신한 경우 유서는 없더라도 자살 암시 통화를 남겼고 구두, 옷, 휴대폰을 모아두었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4 가단 225982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인정사실. 가. 망인의 나이와 신체 및 성행, 직업, 가족관계. 망인은 1944년생 남자로서 한때 사업을 하다가 50대 후반쯤부터 어린이 학원의 통학용 차량을 운전하여 왔으며 목소리가 크고 체격은 보통이나 신체적인 힘은 좋은 편이었으며 성격은 활달한 편에 속하였습니다. 망인은 가족으로 처인 원고 A와 그 사이에서 출생한 3녀 1남의 자녀인 원고 B, C, D, E를 두었으며 위 자녀들과는 따로 원고 A와 함께 서울 강서구 지 604동 808호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나 망인의 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망인은 2011년 8월에 H한의원에서 3회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1년 9월 8일, 9일, 15일, 23일 아이정신과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투약을 하였으며 2011년 10월 1일 제2신경과에서 두통 및 불면증과 함께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의 진단을 받고 단기간에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망인이 그 이후 우울증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투약을 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망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이었고 술을 많이 마시면 그냥 하는 말로 뛰어내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일은 없습니다. 다.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의 장소 및 경위와 방법.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전인 2014년 2월 20일 자신이 운전하던 어린이 학원 통학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로 학원에서 일을 그만두라는 권고를 받고 다음날 사직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4년 2월 22일 오전 10시 20분경 예식장에 갈 일이 있는 원고 A와 함께 집을 나와 헤어져서 잠실로 향하여 가서 예전에 다니던 성당의 봉사회 교우인 K, L, M 등과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였습니다. 망인은 당시 이들과 소주 4병을 함께 나누어 마셨으며 원고가 마신 소주의 양은 1병 반 정도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일자 불상경에 평소 서로 왕래가 없던 동생 N이 암에 걸려 수술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당시 원고 A가 병문안을 가자고 하였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 A와 오후 3시경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 A에게 동생이 병원에 있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냐, 병원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하고 원고 A가 술 드셨으니까 일단 집에 와서 이야기해 라고 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망인은 이어서 아들인 원고 E가 같은 날 오후 3시 43분경 전화를 걸어서 안부와 위치를 묻자 제2 한강교 가고 있다, 죽어버리겠다,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망인은 잠실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서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양화대교로 향하여 이동하였고 같은 날 오후 4시 40분 이전의 시간 불상경에 양화대교 북단 방향 다리 중간 인도에 이르러
쓰고 있던 안경, 입고 있던 점퍼와 신고 있던 구두를 모두 벗어 휴대폰과 함께 가지런히 놓아두고 다리 난간을 넘어 한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망인은 유서나 문자를 포함하여 사후의 처리나 희망에 관한 기록을 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남기지 않았습니다. 판단, 쟁점, 망인의 자살이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 직전에 실직하여 힘이 들었고 동생이 암에 걸린 사실로 마음 아파했던 점은 충분히 추단되나 이러한 본인 및 주변의 사정이 자살의 통상적인 동기가 되는 정도를 벗어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는 심리적, 정신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한편 망인이 자살 직전의 전심 때 소주 한 병 반 상당의 음주를 한 점에 관하여 보면 망인이 평소에도 빈번하게 음주를 해온 습관이 있고 정확한 평소 주량이 파악되지는 않지만 그 신체적 조건이 직업적으로 하는 운전을 감당해 왔으며 평소 목소리가 크고 힘이 좋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음주가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망인이 우울증 진단과 처방을 받은 기록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여 경과한 과거의 일이고 그 당시 마지막 진단명인 F41.2 불안과 우울병이 공존하지만 어느 한쪽도 명확하게 우세하지 않으며 개개의 진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지속되지 않을 때 내리는 진단명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에게 우울병 증세가 계속 발현되어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을 앓아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이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살을 결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처인 원고 A 및 아들인 원고 E와 순차로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자살에 이르기 전 망인의 비관적 심리가 점증형으로 확대되어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여 주거지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한강의 다리 중에 하나인 사고 장소에 이르렀으며 유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의복과 소지품을 벗어서 정리하여 두고 강에 뛰어드는 등 자살에 임박한 시점에도 일정한 통제된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자살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